서류 제출의 실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한국 쪽에서 일단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아까 말한 이제 1부터 10-1, 2, 3까지 12가지의 서류 제출 사례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일본에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제 1, 2, 3, 여기서 이제 그 6, 7, 8,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공증사무소, 이제 변호사 사무소인 공증사무소와 아포스티유, 그리고 일본의 번역 공증을 다 받아야 되고요. 이제 아까 말한 9번, 이제 N1 인정서는 이제 그 따로 안 받고 바로 후생노동성에 제출을 하면 되고, 10-1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와 이제 한국에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일본 번역 공증사무소를 받아야 되고, 이제 관계 조문은 이제 일본에서만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팜플렛은 전혀 이제 번역 공증 없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와 공증의 개념을 간단히만 알아본다면, 이제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이고,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끼리는 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하나로 공문서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그것인데, 보통은 이제 뭐 한국 영사에서 확인하고 뭐 일본 영사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면,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이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순간 이 서류는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면은 뭐 일본에서도 이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이것의 진실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인데, 이제 건당 1,000원씩 받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오직 공문서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이나 이제 서류를 쓴 다음에 이거를 번역했다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붙여주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한 경우에만 아포스티유를 이제 발급을 합니다. 번역물에는 이제 번역 공증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자격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번역 공증을 합니다. 번역 공증을 할 때도 변호사 사무실에 또 자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N1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일본에서 번역 공증을 할 때는 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이다, 뭐 충북대병원이다, 뭐 이런 국립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이제 외무부에 이제 아포스티유를 받고, 그다음에 그 아포스티유를 정부에서 붙여서 이제 일본에다 보여주면 일본에서는 이제 승인을 한다. 만약에 사립기관, 여러 가지 나의 이제 그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인 공증을 한번 거쳐서 공문서화가 된다면 법무부에서 이제 아포스티유를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가 붙으면 일본에서 이제 진실된 서류라고 인정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포스티유의 공증은 이제 이런 공증 문서가 따로 있고요. 아포스티유는 이제 실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부착형 스티커고, 요거는 이제 계약서 같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소나 외교부 여권과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6, 7, 8, 10-1, 10-2 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를 해서 딱 갖춰놓고, 그 다음에 간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간인을 확인하고, 두 번 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요. 은행에서는 이제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이제 수입인지가 있어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N1 인정서, 공증사무소에서 이 공증 이제 이런 번역 자격이 되는지를 N1 인정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N1 인정서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쓰면은 그 변호사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아포스티유, 이런 공증사무소 서류를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공증사무소 서류를 그냥 내고 싶지만은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증 서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역을 일본어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본어 번역은 누가 받아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일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공증의 번역본을 또 공증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서류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증이 끝나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는데, 아포스티유는 이제 돈이 들고, 그것은 은행에서 수입 인지를 구입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서류를 모으고 하면은 이제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다 들고 번역본, 원본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다 들고 외교부 여권과로 가서 이제 가서 또는 이제 공증사무소로 가서 이걸 쓰고 수입인지를 또 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포스티우가 아포스티는 아까 말한 대로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고요. 이런 스티커 형태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공증도 당연히 가능하고 아포스티우 또한 타임 유임이 가능합니다. 대리 공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간과 인간증명서,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JLPT N1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아포스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타임 위인이 이제 접수나 이런 거에서 특별한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하고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또 수정을 해서 공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우 스티커가 부착이 된 경우에는 서류에 전반적으로 부착이 된 경우에 이 아포스티우를 떼낼 수가 없게 됩니다. C를. 그래서 뜯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공증이나 아포스티우를 받기 전에는 오타 여부나 서류가 제대로 되는지 몇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는 그다음에 다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선언서라는 서류를 만들고 이제 공증사무소 서류를 번역을 하고 아까 번역본처럼 아포스티우도 번역을 하고 또 공무원과 이제 약속을 잡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공무원과 약속을 미리 잡는 게 좋은 게 이제 가기 전 한 달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한 달 전에 잡도록 합니다. 일단 국제 내선부나 뭐 007, 00, 005, 001, 이제 뭐 011 뭐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제 일본 번호 81 그리고 지역 번호 도쿄 번호 3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제 후생노동청에 연결이 되고 안내방송에 2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선 번호를 이제 1575, 2575 누르면 되면 이제 후생노동청 담당자가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보통 뭐 이때부터 일본 사람과 실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와타시와 한국의 간샤 데스, 한국의 이샤 데스, 이제 일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본医師 国家試験の受付のためにご連絡いたしました. 이렇게 연락을 한 다음에 書類の提出したいんですけれど何時ご希望でしょうか? 언제쯤에 접수를 해도 되는지 이제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 일본어가 서툴거나 또는 이제 알아듣기 어렵더라도 이제 정확히 시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언서,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 사용을 할 건데 선언서는 미리 작성을 해가야 됩니다. 일본에선 작성해서 출력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출력을 해놓고요. 이제 공증사무소 맨 앞장에 요 서류를 들어갈 텐데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번역본에 내역을 미리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면허증 같은 공문서는 서류 이름과 아포스티우만 붙어 있기 때문에 서류 아포스티우 이렇게 하면 되고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서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공증 문서의 표시 그러니까 졸업증명서의 공증사무소의 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약서 그 다음에 아포스티우 이제 우리 일본어로 이제 번역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할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이 리스트 한 번에 도장을 딱 받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